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문법에서는 동사 SE만 잘 활용해도 80을 가져갈 만큼 동사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관계대명사 중에 난이도 상 문제인 what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문제를 풀면서 실질적으로 어법을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져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를 다루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그렇죠. what 잡고 메인 아이디어 잡고 최선 주인공이 뭔지는 알고 시작해 보자라는 거예요. Like a horror individuals 모든 개체와 마찬가지로 전치사구 날리고 바로 찾았습니다. cells. 자, 오늘 논제의 what은 cell 세포 이야기네요. 자, 동사 중심으로 찾아볼까요? 동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have a lifespan. 자, 뭔가 삶의 생명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during으로 시작하는 전치사로 시작하였으니 빨리 버릴게요. 컴마 다 찾아 버리고 그리고 봤더니 change. 자, chang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저 이 단어도 좋아해요. 제가 지난 영상에 different라는 단어를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이유로 change도 좋아할 거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different라는 단어가 나왔을 땐 당연히 뭐가 어떻게 왜 다른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예측하자라고 했던 의미였다면 change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어떻게 바뀐다 라는 느낌이 앞으로 나올 것 같으니 항상 글을 잡으실 때 수동적으로 읽기보단 좀 더 생각하면서 예측하면서 내용을 한번 찾아 나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change라는 단어도 좋아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change dramatically. 극적으로 바뀌어요. 매우 많이 바뀝니다. 자, 일단 어법 문제니까 가볍게 한번 워밍업 해보았습니다. 무엇으로? what 잡았어요. cell.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요.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dramatically. 아주 극적으로 많이 바뀌는데 생애 동안 많이 바뀌어요. 정도로 굳이 찾는다라면 요지 정도를 세팅해 보았습니다. 이런 습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늘 챙겨보시라고요. 알겠죠? 메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디테일은 다 챙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오늘은 어법과 관련된 패턴이니 밑줄이 꺼져 있는 문제, 문장 위주로 빨리빨리 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밑줄. 오케이. 1번 producing 이라는 단어에 밑줄이 꺼져 있고요.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to daughter cells 이라는 명사까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라고요. 자, 이 문장이 형성되어 때 가장 핵심이 되는 main verb는 a cell is 라는 구조의 비동사가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나온 거고요. A cell is born. 자, 세포는 태어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As a twin. 자, 쌍둥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when 접속사 또 나왔네요. It's mother cell device. 자, 그것에 mother cell 하면 엄마 세포, 즉 모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모세포가 device 분리되면서, 즉 분열될 때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이런 맥락이 나왔는데 문장 지금 완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컴마 다음에 producing to daughter cell 이런 부분이 나온 거 보니 원래 produce 자체도 동사였잖아요. 만들어내다, 생산하다 라는 구조에서 ing가 들어가면 일단 현재 분사이지 않나요? 현재 분사라면 뭐 진행 또는 능동의 의미를 나타낼 때 활용하자라고 했었던 분사문법이라는 거예요. 야, 이런 구조가 지난 시간 수업에서도 나왔었어요. 자, 지금 반복적인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법일 것 같아요. 기억나셔요? 그렇죠. 분사, 구문과 관련된 패턴입니다. 동사 중에 부사절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동사를 여러분들이 준동사로 바꿀 땐 적절하게 분사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분사 구문은 단적으로 봤을 때 눈에 어색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려볼게요. 주동 깔고 접주동으로 바꾸어 보도록 할게요. 접속사가 세팅되면 다시 동사가 원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 정도 구조가 만들어질 거예요. A cell is born. 세포는 태어날 거예요. As a twin으로 when its mother cell divides 할 때. 자, 그리고 실제 제가 뉘앙스를 봤더니 so 그래서 또는 as a result
그 결과 이런 뉘앙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참고로 분사 구문을 다시 접속사로 살릴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했었던 접속사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꼭 이것이 맞습니다라는 정답이 있다라기보다는 흐름상 필요한 접속사를 챙기시면 된다라는 거. 이걸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독해력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it produces. 자, 그것이 만들어내는 거예요.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때 여러분들 as a result 다음에 it이라는 대명사는 당연히 앞에 주어 a cell을 대신 받는 대명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접속사가 나와 있고 주어까지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producing이라는 준동사, 즉 현재 분사는 produces라는 동사로 다시 회생될 수 있는 거예요. 동사로 회생됐다라고 했을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건 주어와 수일치 그리고 문장 안에서의 시제 일치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동사 본연의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동 깔고 접주동이라는 구조에 입각하여서 앞쪽에 a cell is, 그 다음 뒤쪽에 so it produces 라고 주동 깔고 접주동이라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여기서 구문전환 시작해볼까요? 구문전환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제가 영상 수업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방법이죠. 1단계 그렇죠, 접제거. 2단계 양쪽에 있는 주어를 비교를 해보시고요. 의미를 꼭 남겨야 되는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로 남기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it이라는 대명사 주어는 앞쪽에 있었던 a cell이라는 명사 주어와 동일한 주어를 가리키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남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소통이 되면 의미상의 주어를 쓸 필요가 없다. 굳이 쓰다라고 했을 때는 군더더기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it 소거해버리고요. 자, produce라는 단어를 건드려야 되는데 지금 확인해 봤더니 it produces라는 주어 동사 관계일 때 스스로 만든다 라는 느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현재 분사 활용하시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물에는 producing to daughter cells 까지 만들어져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1번 보기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2번 보기로 들어가 봤더니 밑줄이 was에 들어가 있네요. 자, was가 들어가 있는 문장 역시 main verb부터 찾아봐야겠죠. Its daughter cell is. 자, 각각의 딸 세포들은요 is입니다. smaller, 작아요. 비교급 나왔으니까 than 비교 구조 만들어져 있네요. The mother cells, 엄마 세포 즉 모세포보다는 작을 거예요. 엄마보다는 일단 작게 태어나겠죠. And, 자, 접속사 중에 등위 접속사인 경우엔 기본적으로 뒤쪽에서도 다시 주어 동사가 배열이 병렬로 이뤄질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역시 동사부터 찾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보이냐면 and 뒤로 except 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for 이라는 단어가 보이네. except for 하면 뭐를 제외하고 라는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unusual cases, 우리가 비정상적인 상황, 즉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제외하고 이라는 패턴이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라는 의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라면 전치사구는 통째로 소거해버리시면 됩니다. 자, 동사 위주로 가자라고 했죠. 자, 각각은 grows, 자, 자랍니다 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때 각각은 it가 주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입니다. 자, 각각은 자랄 거고요. until, 여러분들 until도 뭐뭐까지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얘는 접속사가 될 수도 있고요. 전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렇게 따지면 until 뒤에 구조를 봤더니 뭐가 보여요? it이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그리고 뭔가 동사같이 생겨있는 아이들이 막 보여요. 그렇게 따지면 이때 until은 접속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until 어디까지 이끄는지 찾아봤더니 was까지 이끄는 것 같아요. 그럼 주동 깔고 접주동 구조니 until 다음에 it 나타났고요. 자, 그런데 it이라는 아이가 지금 대명사로 들어갔으니 앞쪽에 만들어져 있는 it라는 주어를
대신받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각각은 잘합니다. 그리고 각각은 becomes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large. 사이즈가 커집니다. 까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large라는 형용사를 필두로 하여 양쪽에 as 그리고 또 as가 보여요. 자, 여러분들 원급 비교라는 패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as, 원급 as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두 개의 as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를 놓고 생각해 본 적 있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원급 비교를 만들 때 as, 원급 as 라고 외우셨었던 그 두 개의 as는 알고 보면 다른 것이었다라는 거. 자, 첫 번째 앞쪽에 나오는 as는 뒤에 나오는 large라는 형사를 꾸며줄 거예요. 그럼 형사를 수식하는 아이를 뭐라고 부르죠? 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as, 원급 as의 첫 번째 형용사 즉 원급 앞에 나오는 as를 부사라고 하고요.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as를 기본적으로 원급을 연결해주는 격려를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유사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이런 말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비교급을 쓸 때 than을 썼던 것처럼 원급이라는 비교를 활용할 때 여러분들이 as를 썼었던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알고 봤더니 접속사처럼 뒤쪽에 주동 빼고 접주동을 원칙으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and와 관련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nd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라면 동일한 의미 덩어리가 있다라면 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주어나 동사 같은 게 겹치면 그런 걸 뺄 수가 있었다라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보셨을 때 된 다음에 또는 as 다음에 항상 주어 동사가 나왔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샘플도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나올 때마다 짚어드릴게요. 어쨌든 자, as, 원급 as라는 문법을 알고 계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구분해 볼게요. 앞쪽에 나오는 as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였고요. 뒤쪽에 나와 있는 as는 다시 한번 절을 붙여 들어갈 수 있는 접속사 기능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as 뒤로 the mother cell 나왔고요. 그리고 was라는 동사까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 밑줄이 was로 들어가 있는데 이 was가 뭔데 물어볼까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명사를 대신 받을 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대명사라고 부르죠. 그럼 동사의 의미 덩어리를 대신 받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대신 받는다? 이때 대자가 대신할 대자예요. 알겠죠? 대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쉽게 이렇게 생각할게요. Are you a boy? 이렇게 했을 때 Yes, I am. No, I am not. Do you study English? Yes, I do. No, I don't. 이렇게 표현하죠. 이때 말하는 are, am, aren't 로 답변이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사 부분을 대신 받는다라고 해서 대동사라고 하고요. 알고 봤더니 앞쪽 구조에 이제 as라는 구조 앞쪽을 봤더니 it becomes large 라는 구조가 있었잖아. 그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커지는 사이즈를 비교하면서 as만큼, as 뭐만큼? 자, 접주동 들어갈까요? Mother cells was large. 엄마가 큰 만큼이라는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was large 라는 동사의 의미 덩어리를 그대로 다시 받았다 라고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was 대동사 들어간 거 딩동댕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밑줄로 들어가 봤더니 differentiate 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그럼 differentiate 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봤더니 after로 시작하네요. 자, after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 같아요. 당연히 접속사라면 뒤에 참고로 after도 접속사 전치사 다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 봤더니 the cell 다음에 has grown 이라는 동사가 보이는 것 같으니 기본적으로 얘가 접속사다 라고 제가 미리 알아봤던 거예요. 그럼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절에 있는 동사 위주로 챙기셔야 된다라면 빠르게 눈을 돌려볼까요? 자, 그것이 자란 후에 어떻게 되는 거죠? It's metabolism. metabolism 하면 신진대사 또는 물질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명사 뒤에 동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shift 바뀝니다. change 바뀝니다.
set 바뀝니다 라는 의미가 되네요. 자, as가 들어가는데 as는 정말 기능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as가 나왔을 때 뒤쪽을 한번 살펴봤더니 it 보이고요. prepares 보입니다. 아, 이때 as도 역시 전치 접속사인가 봐요. 자, 그럼 그것의 물질 대사가 바뀔 거예요. as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하면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이 prepares 준비를 하는 거예요. to divide 분리할 준비를 하면서요 라는 구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신경 써야 될 아이가 눈에 보였어요. prepares 라는 동사 앞에 either 이라는 단서가 보여요. 자, 여러분들 either를 만나면 또 짝구성 있죠? 짝구성 뭐죠? either A or B 라는 짝구성을 머릿속에 딱 떠올리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 or도 and처럼 병렬 관계를 나타낼 거예요. 병렬 관계를 나타낸다는 말은 어렵게 가지 말고 쉽게 갈까요? A와 B는 동일한 형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명사면 명사, 동사면 동사, 구면 구, 절이면 절. 이게 병렬, 똑같은 I가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either이라는 단서 앞에 뒤로 보여 알겠죠? either 뒤로 prepares 라는 동사가 보인 거예요. 그럼 either A or B or B에도 동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완벽한 동사.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자, 뭐가 나와요? mature. 동사 나왔어요. 자, 그것이 성숙해 갈 거예요. 그것은 준비를 하거나 또는 성숙해질 거예요. 그런데 and가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분리할 준비를 하거나 성숙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differentiate. differentiate 하면 여러분들 차별하다, 구별하다, 뭐 구분을 주다 이라는 맥락인데 어쨌든 동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different라는 형사는 잘 알고 계시죠? difference 이건 명사죠. 그 다음에 differentiate 이렇게 들어가면 동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different가 만들어졌던 원형은 동사였었어요. 자, 어쨌든 그것은 준비합니다 또는 성숙해집니다 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별합니다, 차별화됩니다 라는 단어로 동사 나열로 들어갔으니 괜찮은 보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either A or B 라는 구조 역시 A와 B는 동일해야 된다. 여기서 조금 더 응용했던 버전이 or 다음에 and가 한 번 더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밑줄 확인해봤더니 바로 첫 단어가 what이라는 단어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what으로 시작한 이 문장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 찾으시면 되는데 should도 보이고요. should 찾으면 be 찾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 문장은 should만 있는 게 아니에요. would not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would not 다음에 뭐가 보여요? be 동사가 또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should 뒤에 붙었던 be가 동사일까요? would not 다음에 들어가는 be가 동사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누가 봐도 뒤쪽에 나왔던 be가 동사일 것 같네요. 놀라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what? 이라는 것은 놀랍지도 않아요 라는 표현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but 역시 접속사입니다. 자, but 다음에 다시 동사 찾아볼까요? 자, actually 실제로는 they are 여기도 동사가 만들어졌네요. They are rather. 자, 이때 rather 부사입니다. 자, 꾸며주는 패턴이니까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것들은 오히려 어때요? simple 아주 단순하고 logical 아주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놀랍지도 않고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것이라는 거죠. 뭐가? 그 것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르는 상태로 상황을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답답하면 what 잡으러 갑시다. wha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그렇죠. should be complex까지가 이 문장 전체 여기 주어였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찾아봐야 될 게 뭘까죠? what이라는 I 뒤로 뭐가 보여요? cell metabolism 세포의 물질 대사와 and structure 구조라는 것은요 어때야 되는 거예요? should be complex 반드시 어때야 되죠? 복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봤더니 주어 자리에 should be 라는 동사가 멀쩡하게 살아서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주어 자리에는 뭐가 필요한 거죠? 명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동사가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고안해내는 방법이 뭐죠? 그렇죠. 동사를 연결하고 싶으면 접속사를 활용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what이라는 I는요,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의 가장 기본이 뭐죠? 대명사라고요. 즉 동사와 동사를 연결한다. 아, 지금 이 절 안에 있는 should be라는 동사와 문장의 main verb인 would not be라는 동사를 연결해주는 기능과 대명사 기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기억하셔요? 지난 시간 수업에서도 계속 수차례 반복했는데, 그렇죠. 불완전한 절, 즉 불문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what 뒤로 봤더니 어때요? 완전한 절이 와버렸잖아요. cell metabolism 그리고 structure 주어 나왔고요. should be 이렇게 들어가면서 동사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버렸으니 이 what이라는 I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4번이 오답이 만들어진 거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기 안에서 what이라는 I가 나오면 일단 학생들이 긴장을 많이 해요. 걔는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항상 걔가 답은 아니에요.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일단 관계대명사의 기본부터 챙깁시다. 관계대명사는요, 뒤쪽으로 불완전한 형태가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저 여기서 선생님 관계대명사의 기본이면 꾸며주는 명사, 선행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의문을 가지신 분이라면 지난 시간 영상 정말 잘 복습하셨구나. 사랑스러워. 그럼 이 부분의 물음표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해결해 드릴게요. 어디까지나 끝까지 갔으니까 우리 끝은 보고 설명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에 5번까지 확인을 해보고 싶거든요, 제가. 자, 그 다음 문장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분 다음에 the most complex cell 가장 최상급 나왔어요. 복잡한 세포 그리고 동사 has 나왔습니다. 자, 앞쪽에 주어가 단수이니 have라는 동사가 has. 자, 이렇게 수일치를 한다라는 건 동사 본연의 성질입니다. 그럼 선생님 the most 앞에 이분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여러분들 강조부사라고 들어보셨죠? 강조부사는 보통 일반적으로 very, so, really You are very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pretty beautiful.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패턴의 매우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들이 있는데 이 부사가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very, so, really 이런 거 못 써요, 여러분들. 대신에 많이 쓰는 게 much 또는 even 또는 far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보통 머릿속에 much나 even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좀 문장 안에서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때 much라고 하면 뒤에 나오는 the most 최상급을 수식해주는 부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일단 문장 전체가 가장 복잡한 세포는 가집니다. 없니? 끼케야. 뭘 가지고요? A small number of parts. 아주 적은 부분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밑줄 드디어 등장하였습니다. 콤마 찍고 each responsible 이라는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그리고 뒤쪽을 봤더니 for 전치사예요. 전치사구는 일단 불필요하면 가로로 묶고 소거해버릴게요. 여러분들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들 빨리빨리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으셔야 마음의 평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실력이라니까. 자, distinct 하면 독특한, well defined 하면 잘 정의된, aspect 하면 측면이라는 거죠. 자, of cell life 세포 주기에 아주 독특하고 잘 정의된 측면에 대해서 responsible 책임이 있습니다 라는 번역은 만들어졌네요. 근데 여기서 번역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포인트를 잡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responsible 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앞에 it라는 I가 나왔는데 과연 이 부분이 맞을까 라는 거죠. 참고로 it는 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요,
형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형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responsible이라는 형사를 꾸며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럼 이 아이는 뭔가 수식하는 성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럼 대명사인가? 근데 명사 뒤에 다짜고짜 형사가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할 것 같아. 그럼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자라고요. 가장 복잡한 세포는 아주 끼케야 적은 수의 그런 부분을 가진다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의 각각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독특하고 잘 정의된 그런 세포 주기의 측면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부분 하나하나가 그런 책임을, 즉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여기 구조에서 보시면 그 각각의 부분은 결과적으로 컴플렉스 셀을 가지는 게 될 거고요. 그 각각의 부분은요, 책임도 있는 거예요.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기본적으로 주동 깔고 접주동으로 다시 한번 살려서 이해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even the most complex cell has only a small number of parts까지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접사. 자, 뭐 하면서 동시를 나타낼 때 가장 무난한 게 while이라서 저는 while을 추천해 드릴게요. while 뭐 하면서 그 각각은요, 이때 each라고 하면요, 앞쪽에 parts 부분 전체 개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each라고 하면 the most complex cell 자체를 가리킨다라기보다는 그 부분 셀의 부분을 각각 개별로 잡아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ach라는 아이 주어 잡혔고요. be responsible for 라고 하면서 수일치까지 들어가서 is responsible for 멀쩡한 동사로 생성해 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구문전환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단계 언제나 똑같습니다. 접제거. 그래서 어떤 접속사를 쓸지 대충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면 되는 거지, 어떤 걸 써야 되지? 이걸 놓고 막 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난한 뉘앙스가 뭐 하면서 또는 뭐 할 때 라는 느낌의 while이라서 제가 while을 세팅해 봤던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든 제거할 거고요. 자, 이때 each라고 하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뭐예요? The most complex cell 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정확한 패턴으로 따지면 part, 그 각각의 부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거하기보다는 의미를 위해서 남기자라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절 자체가 부사절이잖아요. 부사절을 구문전을 할 때 가장 만만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분사라고 했거든요. 그럼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주격을 그대로 쓴다라는 패턴이었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구조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Even the most complex cell has only a small number of parts 까지는 그대로 가고요. 자, while 없애고 each 의미상의 주어 남기고, 자, be 동사가 현재 분사로 바뀌는 거예요. 능동 계열이니까. 그래서 being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being 다음에 responsible이라는 남아있는 여러 가지 청크들은 그대로 붙여서 분사 구문이 완성이 된 거였었어요. 알겠죠? 자, each 의미상의 주어였고요. 그리고 being이라는 아이가 분사 구문이었다라는 거지. 선생님, 지문에서는 being이 없잖아요. 그럼 5번은 틀린 거네요. 이거 답 2개예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서 제가 기억을 좀 연상해 주세요 라고 해서 또 지난 시간 수업을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분사 구문을 바꾸었을 때 만약에 비동사의 분사, 현재 분사가 들어가서 be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형성이 되게 되면 지금처럼 써도 돼요. 지난 시간 봤던 샘플에서는 있었어요. 하지만 being 자체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라고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봤더니 being이라는 아이는 현재 분사로서 써도 되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된다라면 오늘 영상 수업에서 나오는 샘플 밑줄에는 being이 사라져 있고 responsible이라는 형용사만 남아있는 구조가 된 거랍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표현이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분사 구문 엄청 많이 나오고 있네요. 알겠죠? 꼭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한 개 더. 오늘 영상 수업에서는 일단 what을 짚고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분사 구문과 관련돼서는 아주 독보적인 수업으로 여러분들께 준비해서 노출시켜 드릴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오늘은 what 잡으러 갑시다. 자, 관계대명사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what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가 뭐가 다르길래 얘는 혼자 분리해서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특이한 게 있겠지. 그죠? 뭔가 달라도 다르겠지. 그게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관계사절은요. 선행사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동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what이라는 아이는 그 형용사가 꾸며줘야 되는 명사를 꿀꺽 먹어버리는 아이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다라고 이해를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럼 선행사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 선행사 자체를 수식하면서 그걸 다 꿀꺽 먹어버렸잖아. 그러면 선행사는 명사였잖아. 그래서 명사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명사를 관계사는 수식할 거예요. 그래도 명사는 남아있잖아. 그런데 그 꾸며주는 명사를 꿀꺽 먹어버린 관계사가 있다라면 걔 자체가 명사 역할이 되겠죠. 그럼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문장 안에서 주어가 될 수 있고 목적어가 될 수 있고 보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다시 명사를 수식하는 게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자체의 기능은 형용사 역할이에요. 왜? 명사를 수식할 거니까. 근데 그 명사를 꿀꺽 먹어버렸으니 명사의 기능을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기능은 명사로 바뀐다라는 거고 명사 기능이라면 문장 안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아이를 풀어보면 선행사를 꿀꺽 먹어버렸기 때문에 굳이 나누어 봤을 때는 명사, the things, 뭐 보통 이런 거를 많이 써요. 여러분들 것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만만한 게 thing이니까 여러분들 알겠죠? 하지만 the fact 같은 거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which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의미상으로는 that이나 which라는 아이가 그냥 기본적으로 명사 역할을 꿀꺽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the thing, which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해하지 말고요. 달달달 외우는 거 어차피 우린 정상인이라 달달달 다 까먹을 거잖아. 자, 샘플 안에서 확인 들어가도록 할게요. I don't know that.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 자, know라는 동사 나왔고요. that이라는 연결어 덕택에 뒤엔 다시 he 주어와 said 동사와 to be happy 라는 구조가 들어갔는데 자, 참고로 여기서 to be happy 이거 뭐예요? 그는 말했다. 무엇을 말했다. 여러분들 happy 자체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했다라는 목적어 자리에 못 들어가잖아. 아, 그래서 어떤 기능이 나와요? to 부정사가 들어갔고 to be happy라는 의미 덩어리는 행복하다라는 것을 들어가면 목적어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말 그대로 주동 빼고 접주동이에요. 왜? that이라는 연결어를 기준으로 뒤쪽에 주, 동, to be happy 목적어가 완전한 절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때 that은 우리는 접속사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살짝 바꾸어 볼까요?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여전히 똑같고요. 근데 뒤 구조를 조금 바꿔볼게요. The thing. 나는 그걸 모르겠어. 그게 뭔데? That he said. 걔가 말했던 것을 모르겠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지금 the thing이라는 명사가 know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했잖아. 그리고 다시 that이 보이잖아요. 그럼 that 뒤로 한번 확인해 볼래요? he, 그는 said, 말했다. 무엇을? 목적어가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불완전한 절이다 라고 하는 거고 said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이 부분을 메꾸어 주면서 앞쪽에 있는 know라는 동사와 또다시 연결해 주니까 관계 대명사가 들어갔고, 그리고 뒤쪽에 he said라는 절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 that은 목적격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that이라는 형태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뒤쪽으로 그리고 앞쪽으로 어떤 단어를 좀 더 추가하는지에 따라서 문법도 내용의 의미도 완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걔가 행복하다라고 말한 걸 몰랐어 라는 패턴과 나는 걔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모르겠어 라는 것은 완전 의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에서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이라는 구조가 뭘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단어가 너무 기니까 그냥 것이라는 패턴에 대표적으로 관계 대명사가 선행사를 꿀꺽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what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 don't know what he said 이렇게 들어가면 이때 what은요 기본적으로 타동사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니 명사가 된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 said라는 동사가 다시 연결될 수가 있으니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know 입장에서는 what he said 자체가 목적어가 될 거고, 그리고 said 입장에서는 what 자체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관계대명사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장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봤던 지문 안에 있었던 문장이었다라는 거예요. What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자, 세포의 물질 대사 그리고 structure 구조는요 should be complex. 아주 복잡해야 돼요. 라는 이 절은요, 이 sentence는요 would not be 놀랍지도 않아요 라는 구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문장 전체의 동사는 be, 뒤번째에 would not be의 be가 동사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surprising 이라는 I는 보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의 현재 분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원래 surprise 자체가 놀라게 하다, 놀래키다 라는 동사여서 surprising 이라고 바뀌면 상태의 느낌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바뀌어 있는 구조죠. 그럼 당연히 what부터 시작해서 should be complex 자체가 지금 주어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역시 cell부터 시작을 해서 complex까지가 지금 여러분들 문장이 완벽한 구조의 동사까지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자체가 주어가 될 거고요. should be 이 자체는 이 절 안에서의 동사가 된 거고, complex 복잡한 이라는 형용사가 지금 보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완벽한 이형식 세팅 구조가 끝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구조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관계 대명사라면 뒤쪽으로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되는데 그 what도 마찬가지야. 관계 대명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what이 아닙니다 까지 문제풀이에서 알려드렸던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논란이 생겨요. 선생님들 안에서도 막 논란이 생기는데, 그럼 what이라는 아이를 that으로 바꾸는 거잖아. that으로 바꾸면 결과적으로 that 다음에는 완전한 절이 오면 접속사가 될 거고, 불완전한 절이 오면 관계대명사가 될 거니까 그럼 that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실제적으로 접속사 that 뒤로 지금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주어 should be 동사 complex라는 완벽한 문장이 와 있으니까 적절하게 접속사 that으로 바꾸면 돼 하고 넘어가도 돼. 그런데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영어에서는 문법적으로 맞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을 구사해야 됩니다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법을 빠삭하게 뗐는데 네이티브들이 이해를 못하면 꽝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that 절은 주어 자리에 안 써요. 알겠죠? that 절은 주어 자리에 쓰지 않는다, 이런 걸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that 절을 주어 자리에 쓰면 왜 안 써요? 주어가 너무 길어버리면 시작부터 혼란스럽겠죠? 시작부터 혼란스러운 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해가 되는 바라에선 기본적으로 그런 스피치는 잘하는 말하기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문법이 하나 있어요.
주어가 너무 길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특수 구문은 그렇죠. 가짜를 하나 세팅해서 문법적으로 자리만 채워넣는 거죠. 그게 it, that 이라는 가주어, 진주어 패턴이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표현을 자연스럽게도 만들어 보자라고요. The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문법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만 들어가지 말고 어색한 표현이잖아. 그럼 영어식으로. 그럼 영어식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가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자, 그건 놀라운 일도 아니야. 쉽게 가자라고. It would not be surprising. 그거 놀란 것도 아니야. 뭐가? That 이하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That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should be complex. 자, 대사라든지 구조가 복잡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건 놀란 것도 아니야. 자, 이런 구조로 활용하거나 또는 지금 제가 말했던 부분에 단서가 있었어요. 그러한 사실 놀랍지도 않아 라는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게 영어잖아. 팩트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이 명사를 먼저 선두에 두고요. 그리고 대자를 넣어보도록 할까요? The fact that 이렇게 들어갔을 때 the fact 대신에 the thing 이라는 느낌이 되겠죠. 그러한 것은요. 그러한 사실은요. 그러한 사실이 뭐예요? that으로 한정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좀 더 혼란스럽지 않고 정확하게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that 다음에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should be complex 라는 것은요. 라는 사실은요. 라는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구조에서 만들어졌던 게 what 이라는 패턴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what 이라는 i는 뭘로도 바꿀 수가 있다? 그렇죠. The thing which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 don't know the thing that which he said. 그가 말했던 것을 모르겠어. 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예요? 어쨌든 관계대명사가 나왔다. 관계대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함하고 있는 절 자체가 불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하다는 말은 명사가 빠져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반적으로는 아마 목적어나 주어 정도를 체킹해 보시면 대부분 다 맞춰질 것 같아요. 알겠죠? 이 부분이 원 포인트 레슨입니다. 관계대명사란 뒤쪽으로 불완전하다라는 거. 알겠죠? 자,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관계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명사, 즉 어떤 선행사를 수식할 건지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 이미 지난 시간 영상에서도 저희가 수차례 알려드렸었어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선행사와 상관없이, 즉 선행사를 꿀꺽 먹어버리는 문법이 하나 있었고 그 아이는 what이라는 아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what이라는 아이가 관계대명사로 쓰였을 때는 선행사를 꿀꺽 먹었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해줄 거예요. 라고 해서 좀 특이하게 다루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앞으로 수업 시간에 다루어 볼 아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what이라는 아이는 용법이 참 다양해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문사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의문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로도 쓰였습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에서든 what이라는 아이가 나왔을 때는 난이도가 있는 문법이 될 테니 그때 제가 챙겨드릴 때 잘 챙겨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관계대명사 what 꼭 기억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See you!